여러분 안녕하세요. 눈곱 달고 책 읽는 엄마 준경입니다. 네,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모건 하우젤의 The Psychology of Money,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인데요. 이 모건 하우젤은 예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기자로 10년 넘게 활동을 하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모틀리 풀이라는 최고 경제 그 매거진이자 팟캐스트의 칼럼니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유명한 그런 펀드의 파트너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분이 단연간에 그런 금융과 경제에 대해서 아주 많은 글들을 내고 했는데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통찰력을 담고 있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벌써 100만 부 훨씬 넘게 지금 팔린 책인데 2020년도에 첫 출간된 책이라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책이죠. 꽤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책을 읽고 제가 얻은 몇 가지 교훈을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돈에 대한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두 번째로 luck and risk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 rich and wealthy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네 번째로 money buys control over time. 돈이 시간에 대한 컨트롤을 산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when is it enough? 언제쯤이면 도대체 얼만큼 벌었다고 할 수 있느냐. 여섯 번째, saving money should become a habit. 절약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복리의 효과. 여덟 번째, plan for error. 실수의 여지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부자다라고 하면 보통 와 정말 저 사람은 교육도 많이 받았고 되게 사업수완도 좋고 되게 똑똑할 거야, 인텔리할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많이 알아야지, 교육을 많이 받아야지 그만큼 돈을 많이 번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어떤 교육이라든지 지식보다도 더 크게 작용하는 게 뭐냐면 바로 human behavior,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이라는 것인데 재무 목표를 달성을 하고 또 자신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바로 본인의 행동, 자신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자신한테 맞는 재무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적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돈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이 로널드 제임스 리드라는 사람인데 시골인 버먼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25년 동안 주유소에서 차 정비를 했고 또 제이시페니 백화점에서도 17년간 청소부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8세가 되었을 때 2개의 침실이 있는 집을 사들였다고 해요. 더 큰 집으로 이사하지도 않고 평생 그 집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50세에 상처를 하고 그 이후로는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았다고 해요. 그냥 취미생활을 누리면서 2014년인 92세에 사망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람은 너무나 평범하고 사회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별로 그렇게 특출나게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사망하고 난 이후에 전 세계 헤드라인에 이 사람의 이름이 장식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 이 사람이 2014년 사망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미국에서 사망한 사람이 총 280만 명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망한 사람들 중에 800만 달러 이상의 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4천 명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280만 명 중에 100만 명 중에 한 명에 달하는 수치인 거죠. 그래서 이 로널드 제임스 리드는 200만 달러 정도는 자녀들한테 남겨놓고 800만 달러를 근처 병원이나 도서관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종종 재래시장에서 일하신 할머니분들이나 그 노인네들이 평생 아껴서 모아둔 돈을 기부하고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신문기사에 나오곤 하는데 이 사람도 딱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보통 몇 천만 원도 아니고 이 80억에 달하는 돈을 도대체 이 청소를 했던 사람이 청소부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들였냐. 그게 완전히 다 수수께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이 사람은 평생 아주 꾸준하게 잘 절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절약을 한 돈으로 헛되이 쓰지 않고 우량주를 사서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돈이 크게 늘어나서 순 자산 가치가 800만 달러도 넘게 됐다고 하는데 정말 그 엄청난 스토리죠. 근데 그와 반대로 이 리처드 푸스컨이라는 사람은
하버드를 졸업을 하고 또 MBA까지 공부하고 메릴 린치 임원이었기도 하고 또 자선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사업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고 비즈니스 매거진에서도 이 사람을 다룰 정도로 업계에서도 꽤 잘 알려진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이 살고 있던 집이 커네티컷의 그린위치인데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뉴욕의 웨스트체스터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 웨스트체스터에서 좀 위쪽에 가다 보면 이제 커네티컷이라는 데가 있는데 커네티컷에서 이 그린위치라는 동네가 굉장히 부유한 동네예요. 특히 뭐 기업 총수들이 많고 뭐 헤지펀드라든지 아주 진짜 재력가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침실이 11개나 되는 호화로운 집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도래했을 때 이 사람 결국에는 부도가 나서 집이 가격에서 75%나 더 떨어진 거의 헐값의 경매에 붙여졌다고 합니다. 참 이 로나ल्드 리드와 이 리차드 퍼스컨은 아주 그 상반된 그런 삶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 얼마나 이 개인의 그런 씀씀이라든지 태도가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정적인 결과는 단순한 지능과 노력으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행동을 보이는지 그 행동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은 바로 luck and risk인데요. 누가 백만장자야 빌면서 그 사람을 보고 따라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이 사람들을 무조건 똑같이 따라한다고 해서 그렇게 똑같이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그 노력과 지능이나 능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눈도 따라줬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가 나온 고등학교 이름이 레이크사이드 스쿨이었어요. 근데 미국 시애틀에 있는 학교인데 8학년 때 지금 미국 전국에서 컴퓨터가 제공이 되고 있는 학교가 거의 없었는데 바로 이 레이크사이드 스쿨에 컴퓨터가 제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때 1968년 13세의 나이로 빌 게이츠가 처음 이제 컴퓨터를 접하고 그 이후로 이제 컴퓨터에 흥미를 갖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또 고등학교 친한 친구 그 폴 앨런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둘이 컴퓨터 광이어서 컴퓨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같이 사업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 그 학교에 빌 게이츠가 없었다라면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없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1968년도에 전 세계 고등학교 인구가 UN 통계에 따르면 한 3억 정도 됐었나 봐요. 그런데 그 중에서 6% 정도가 미국에 살고 있었고 또 미국의 학생들, 고등학생 중에서 300명만이 이 레이크사이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이것은 확률로 따지면 100만 명 중에 한 명인 경우가 되겠죠. 이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레이크사이드 고등학교에 다닌 거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빌 게이츠였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운도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포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럭이랑 리스크는 마치 형제와 같다라는 말을 이 저자가 합니다. 빌 게이츠랑 폴 앨런이 고등학교 때 이렇게 만나서 회사를 차렸는데 정말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 둘뿐만이 아니라 이들과 친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대요. 고등학교 친구 중에 켄트 에반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영재였다고 합니다. 그때 학교에서. 그런데 고등학교 때 등산을 갔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등산하다가 죽는 경우도 거의 100만 명 중에 한 명꼴로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통제를 할 수 있는 결과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무조건 그냥 성공한 사람들이 모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공한 사람들 중에 이런 방법 A가 있고 이런 방법 B가 있는데 A 방법을 따라한 사람들이 훨씬 더 성공을 많이 하더라 라는 그런 패턴이 명확하다면 그 패턴을 보고 따라서 그 모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그 한 사람만 딱 보고 나도 저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보다는 패턴을 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rich와 wealthy의 차이점인데요. 일단 rich 하면은 뭔가 굉장히 막 화려하고 막 럭셔리하고 진짜 리치한 그런 사람들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죠. 이렇게 리치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visible한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wealthy라는 것은 invisible,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rich라는 것은 보이는 뭐 소득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큰 뭐 집을 갖고 있다, 아니면은 항상 비싼 것만 쓴다, 뭐 아주 좋은 자동차 벤틀리를 몰고 다닌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맨날 뭐 휴양지로 놀러 다닌다라든지. 그런데 이 wealthy라는 것은 은행 계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저축 수준, 즉 보이지 않는 땅 계약건이라든지 삶에 대한 태도라든지 남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wealthy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rich와 wealthy의 차이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무작정 부자로 보인다고 해서 따르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우리 자산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를 하고 보호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더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 money buys control over time. 돈을 왜 벌어야 되느냐? 저에게 있어서 돈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제가 원하는 시간을 마음대로 벌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원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심리학 교수의 리서치에 따르면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낄 때가 바로 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가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느낄 때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다섯 번째로, 즉 when is it enough?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벌면 충분하냐라고 생각하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으셨잖아요. 돈은 벌면 벌수록 더 욕심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계속 사회적인 비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변동이 심하면 자기 자산을 어떻게 보호를 할 건가, 그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 변동성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돈 다 투자해서 큰 대박을 봐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했다가 쫄딱 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융위기라든지 거기서 뭐 해징을 하고 뭐 공매도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실패를 했을 경우에 결국에는 뭐 자살을 한다든지 정말 안타까운 그런 결과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는데, 그게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리스크를 취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make saving money your habit. 돈을 절약하는 거는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기초적인 스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도 뭐 대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축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과외로 벌어들인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대학원을 또 준비를 하고, 또 대학원 졸업을 하자마자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그 당시 제일 처음에 한 게 차를 샀는데, 참 제가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굉장히 한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덜컥 자동차를, 그것도 소나타를 샀는지 한심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거 외에는 제가 저축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재정적인 안정감을 많이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MBA를 할 때도 그 모은 돈으로 또 공부하고 싶은 걸 하고, 또 부동산 투자도 시작을 하고, 주식도 투자를 하고, 그 모은 종잣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서 또 돈을 벌어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게 선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돈을 저축한다는 것은 일단 부를 창출하는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돈을 저축한다는 것은 남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잖아요. 오로지 제 생각에 의해서, 저의 통제력에 의해서 돈을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저축하는 것은 온전히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를 증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수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종잣돈이 없으면 부를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의 종잣돈을 저축을 통해서 만들어야만이 돈이 생기면 그걸 투자를 해서 더 큰 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저축하는 것을 본인의 그런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부자가 된 이후에도 그 돈을 잘 유지하려면은 바로 이 부자의 그 저축의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다니고 어떤 음식을 먹고 다니는지, 이런 거 뭐가 중요해요.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이걸 잘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이 정도의 자산의 증식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런 먹는 거는 좀 줄이고 뭐 옷 사는 거를 좀 줄이자, 이런 식으로 본인만 만족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 이제 복리의 효과라는 건데요. 이 복리 효과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제는 하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똑똑해서 저 언니도 굉장히 교육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금융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그 올라가기 전에 투자를 해서 고점에 달했을 때 그 주식을 팔고 나와야겠다. 뭐 이렇게 타이밍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A라고 봐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B라는 사람은 시장 상황이랑 상관없이 매월 10불씩 계속 들어갔다고 해요. 그거를 한 20년, 30년 동안 꾸준히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20, 30년 후에 누가 더 많은 부를 창출해 놨을까요? 바로 두 번째, 그 매월 10불씩 들어간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수익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시장을 이렇게 타이밍을 하다가 계속 뭐 실패를 하지 않고 매번 성공하면은 뭐 진짜 아주 탁월한 그런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사람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큰 실패를 하면은 지금까지 벌어온 거를 모두 다 날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아주 큰 그런 대박을 노리는 것보다 꾸준하게 투자를 해서 꾸준한 수익률을 이루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그 매월 10불씩 들어갔는데도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제 복리의 개념이 적용이 된 거기 때문에요. 복리 이자에. 예를 들어서 제가 100불을 넣었는데 나중에 10%의 수익률이 나서 1년 후에 10불의 이자가 발생을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그 다음 해에는 처음에 들어갔던 원금 플러스 그 이자의 10불까지 계속 재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복리 효과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이 복리 효과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이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그 여덟 번째로 plan for error. 항상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역사는 뭐 반복이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역사상 볼 수 없었던 그 사건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생각을 해두고 예비를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런 것들을 감안한 계획을 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아주 마음속에 되새긴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여러분도 이 책을 읽으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투자에 대한 심리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했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책을 읽어보시고 앞으로 여러분이 정말 안정적인 그런 또 재정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런 투자 태도를 가져야 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돈에 대한 큰 욕심은 없는 것 같아요. 조금씩 투자를 해서 그만큼 더 수익을 내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인덱스 펀드라든지 수수료가 좀 적게 들어가는 그런 펀드에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두고 투자하는 거를 저는 선호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생각은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저자가 또 말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들의 투자 경험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자라온 환경이라든지 과거 그 경험한 것들이 틀려서 선택하는 그런 재정 계획도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는 어느 정도인지 잘 생각을 하시고 자신들에게 맞는 좋은 투자 계획을 하셔서 꼭 시간에 대한 자유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책을 읽고 이렇게 여러분과 공유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